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국의 국채, 달러, 주식까지 트리플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상당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 양대 증시 약간은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모습은 보여줬지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지 한 가지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잘해줬던 날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말에 있을 AACR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셀과 신라젠 이 두 종목이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25% 넘는 급등을 보여주게 됐었고 오늘 바로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마감을 보여주게 되면서 FDA 승인 이슈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AACR 초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바이오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지금 체크해봐야 되는 건지 이 시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탈플라스틱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탈플라스틱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던가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우리나라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정책 테마주로 부각을 받게 됐습니다. 테마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정책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지금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전혀 꺾이지가 않고 있는 종목입니다. 퓨리오사 AI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요. 자금 조달 규모 증액 보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VC 등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4개월 만에 800억을 확보했다라는 보도 기사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실적을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월 달 들어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들 AI 모멘텀의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 안에 안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건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보합권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보합권 참 시장이 심심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 와 잘해냈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트리플 하락이라는 보도기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탈달러 자산화의 움직임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진짜 정말로 많이 선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이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대만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게 24일부터 열리는 한미 이제 고위급 회담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안 좋은 쪽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세 흐름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그냥 서로 의중을 확인하는 대로만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배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품목 관련해가지고 관세를 얼마만큼 더 세이브할 수 있느냐, 네. 줄여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요 업종들에 대한 수급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테마성 종목들이죠. 정책 테마라든지 정책 이제 공약 테마주들만 계속해서 조금 번갈아 가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달러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보게 되면 진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조금 유입이 될 법도 한데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서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자료라든지 데이터들을 뽑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다 보면 지금 전부 다 금 이야기밖에 안 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30년 수익률이 지금 S&P 500을 앞질렀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달러는 약세고 미국 시장, 주식 시장도 좋지 못하고 국채 시장도 지금 노이즈예요. 혼조세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탈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것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단기적인 요소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미국채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이 금이 간 거, 이런 균열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오히려 나스닥과 같이 가는 추세였다가 지금 또 꺾였거든요. 그쵸.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 말 자체가 지금 현재는 트렌드 자체는 탈달러 자산이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 측면에서 한국 시장도 오히려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지금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특정 국가의 재정과 무관한 대체자산이라든지 중립자산 쪽에 조금 시선이 더 몰리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틀 때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자체가 저는 되게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반도체를 너무 강조드리는 이유가 가격 매력도가 그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 밑에서 결국에 좋은 돈이라든지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잘라 말하면 스마트머니가 잘 들어오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 잠시 후에 제가 또 강의를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고, 지표들도 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이 공략주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는 금에 대한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목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 키워드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고요. 상한가 종목들 제외하고도 AACR 모멘텀이 이번 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록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AACR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제 딱 하나 종목 계속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게 있습니다. 공략적으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펩트론 관련된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렇게 그닥 지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고요. 오히려 개별적인 재료가 뜬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주식은 뭐 신라젠이 우선 있을 것 같은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FDA 임상 1상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공시를 했습니다. 변경 공시를 이제 한 이유는 혈액암 분야까지 파이프라인을 더 확장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덜란드 바이오 기업이죠. 크로스파이어 여기에서 그 특허를 완전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본인 회사로 신라젠으로 이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데에 대한 부담도 덜어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다각화와 그리고 추가적인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해소, 그리고 온전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외 제약사들과의 어떤 이제 협상 시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신라젠이 좀 오래 바닥을 기다가 좀 이번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을 당연히 보고 가야 돼요. 오늘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가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승인을 거의 최종 임상 시험으로 갈 수 있고, 허가를 거의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소규모 보완을 해서 임상을 하면은 25년 안에 사실상 그 어떤 뭐 품목 허가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미국에서만 보더라도요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비만율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해외 국가들의 규제 기관의 승인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5억 9,500만 명이 관절염 환자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시장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가, 저 덩치 큰 주식도 상한가를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ACR을 앞두고 있다 해서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진 않고요. 그 중에서 특징주들, 좀 재료가 센 종목들만 몇 종목 좀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두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더 나올 것 같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더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재료 노출이 이미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재료 노출도 대비 이미 시세가 충분히 반영된 측면들이 있어요. 추후에 이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상향 기조를 다시 띄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 이미 많은 이제 노출된 재료들로 인해서 올라간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신라젠이나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멘토님 차트 한번 보면서 신라젠이랑 네이처셀 어느 정도까지 한번 차트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주가 흐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오늘 신라젠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서 막 토론방도 살펴보고 하니까 이거 끝까지 들고 가자라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너무 많이 기다렸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럼 신라젠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차트를 보면은 되게 조금 유의미한 흐름은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갈색 곡선으로 상단 추세 곡선을 쭉 걸어 놓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잠깐 등장하면 반짝 오르고 빠지고 하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다가 241선과 이 상단 추세를 모두 넘는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래량도 그만큼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부담까지도 덜어냈다라는 그 앞에 내용들과 더불어서 추후에 어떤 제약사들과의 커넥션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좀 좋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 장기 추세를 이겨내고 이쪽이 지금이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주는 데에서는 근거가 사실은 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패턴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41선 위, 남색 곡선이 241선이거든요. 위에 올라와서 많은 시세들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잡아주는 그림들이 또 나와줘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떤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근거는 아직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조금 신라젠보다 단기적 랠리 차원에서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었던 어떤 점 상한가를 갔었던 요 캔들. 네. 이 캔들 자체가 이 앞전에 있었던 이 상단 매물대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캔들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도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참여했었던 모든 투자자들이 다 수익인 위치에서 상한가 위치까지 갔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물량을 좀 담아가고 있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많이 좋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단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더 여기서 급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에 대한 차트 흐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가는 키워드입니다. 탈플라스틱 이렇게 잡아봤는데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이렇게 또 이 플라스틱에 앞장서겠다. 한국이 제일 먼저 이거를 이루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공약이다 보니까 공약으로 제시된 부분이다 보니까 테마주 성격으로 확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짚어주시죠. 전반적으로 오늘 신재생 테마들이 전부 다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그 이후 로드맵까지 빠르게 조금 재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정책을 공약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금 현재 기후 악당이라고 있는 이미지를 빠르게 탈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가 차원에서의 탈플라스틱 그 이제 로드맵을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석탄 발전 같은 경우들도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면서 온실가스,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보급에 대한 확대 이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오늘 우선 반응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조금 회의감 있게 조금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탈탄소나 완전한 탈플라스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회의적이에요. 현실 가능성이니까.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뭐 차세대 에너지처럼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석유가스 대비 열등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근데 다만 탄소 배출이 된다는 이유로 이 열등한 에너지원을 어떻게든 잘 가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가 현재 취지고 전체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력 생산의 30%에서 30%를 차지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너무 이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에요. 낮이라든지 해가 뜨지 않는 날들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또 주구장창 안 불 수 있거든요. 계속 몇 날 며칠.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원전이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무탄소로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전이 더 많이 빛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봐야죠. 이 정책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정책 공약주들이 계속 랠리를 달리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도 또 똑똑한 돈들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에서 제가 공약주를 하나 또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책 테마주들 흐름을 조금 지켜봤을 때 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제 언제든지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 그것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잡힐 때부터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제가 일주일째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정책 테마주들의 수급이 급격하게 빠지는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면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탈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이 공약이 한번 시장에서 불거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퓨리오사 AI입니다. 4월 들어서 이쪽 키워드가 가장 강한 것 같고 꺾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쯤 왔으면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퓨리오사 AI 이제 정말 단기간에 자금을 많이 모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내년이면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선 말 그대로 정책 테마주들이라서 사실 오늘 막판에 많이 밀렸거든요, 좀. 예, 밀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 테마주들은 어떤 이제 매출을 근거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성장에 대한 업사이드를 기대하기보다 말 그대로 어떤 정책 그리고 IPO 관련 기대감 이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정책 입김이 굉장히 세긴 하죠. 이재명 대표가 100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어서 한동훈 이제 후보 같은 경우 200조 이야기를 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또 얼마를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본인들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 자금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어떤 경쟁력 있는 점유를 취하기 위해서는 AI 산업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정책 지원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많은 자금들, 정책 자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추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쪽이 AI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비단 우리 정부만이 아닐 거고요. 글로벌리한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AI의 거대한 어떤 흐름의 시류에 올라타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창업 투자 회사라든지 어떤 이 테마성 있는 종목들보단 이쪽에서 나중에 뭐 AI 산업이 커진다고 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필요요새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 종목들이라든지 창업 투자 회사들이 올라가시는 것일 뿐이니까 오히려 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그래서 드리고 싶어요. HBM이라든지 혹은 이제 AI 산업이 커지면은 각각 그 산업별로 장비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효율화 시킬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외국에서 이제 해외 주식으로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국내 주식의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저는 장기간 좀 좋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지금은 어쨌든 말 그대로 테마성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재생에너지 쪽 이야기한 거와 비슷합니다. 반도체 쪽이 주도 업종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아직 정치 일정이 한 4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한 절반 정도 20일까지는 여전히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조금 주도 업종으로의 수급으로 이전하는 것만 조금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된 부분들이 정책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결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문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도체 종목들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죠.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일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좋게 나올 거라서 또 이제 주식도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까지 챙겨가시고요. 멘토님께서 예상해 주신 대로 내일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메말라가기만 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각각 6조 원, 7조 원가량 실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메마른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2486선에서 마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불 켰습니다. 716선에서 마감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조선과 방산 업종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로 이름 올리고 있는 하나오션 오늘 1.41%의 상승세로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또 담아가는 외국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LIG넥스원 같은 방산 업종들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같은 매수세 속에 오늘 또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등 종목으로 함께 담아갔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SK텔레콤 1.38%의 상승세로 오늘 외국인의 2등 자리를 차지했고요. 네이버도 AI 모멘텀으로 3.31%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담아갔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세 함께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종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HD현대일렉트릭 오늘 호실적 소식 들렸습니다. 특히 첫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 오늘 9.75%의 하락세였습니다. 순매도 종목의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HD현대일렉트릭 1등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9.75% 강한 매도세 출회됨에 따라 파란불 켜면서 장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에서도 SK하이닉스를 팔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59%의 하락세로 장 마감한 SK하이닉스,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하나비전, 현대차에 대해서도 오늘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을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하나오션 1등 자리 차지했고요.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업종 그리고 LIG넥스원까지 담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변동성이 강한 우리 시장 속에서 결국 이 코스닥에 꾸준한 수급이 유입됐던 종목군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0.65%의 상승세, 그리고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까지 모두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미국 암학회를 앞두고 또 강세 종목이 또 속출이 됐는데요. 잠시 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와 대성창투, 휴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전자 대료에 대해선 외국인은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강한 매수세를 보냈던 종목군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5.44%의 상승세입니다. 특히 오늘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5.86%의 상승세로 오늘 50일 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는데요. 이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관에선 오랜 기간 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다가 오늘은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동안 담아가고 있었던 ABL바이오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테오젠과 GNC에너지, 휴젤까지 오늘 외국 기관이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매도세 함께 보시면 삼천당제약, 펩트론,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과 실리콘투, 원익 IPS에 대해서는 기관은 오늘 팔았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매일마다 강세 테마주들이 다릅니다. 강세 업종들이 매일마다 바뀌고 있어요. 언제는 퓨리오사 AI 테마주, 또 언제는 세종시 테마주, 그리고 오늘은 또 친환경 테마주입니다. 또 내일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추세 흐름들이라든지 시세 흐름들을 따라만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고점에서 잡을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스킬들이 필요합니다. 즉 스마트 머니를 미리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방법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머니가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하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 커다란 매수 자금은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달라붙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저점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스마트 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할 때 들어오는 돈, 그 돈을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스마트 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가 제공되기 전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 전에 들어오는 이 스마트 머니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잡아낼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마트 머니 신호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드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을 다 잡아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적어도 제 방송을 한 달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포착을 해서 이후에 커다란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급등이 나오는 모델들을 충분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증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전에 저점을 잡는 기법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라고 제가 명칭을 지었습니다. 잘 맞아 떨어진 이유는 제가 오랜 통계를 잘 압축을 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연간의 데이터입니다. 거진 한 13년 정도 데이터를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13년의 백테스팅 과정 속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 주식들의 저점을 제가 어떤 매집의 공통 유형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뽑아낸 신호다 보니까 대체로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듣기로만 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매매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법과 좋지 못한 기법은요, 딱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되게 직관적으로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의 기법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매매를 하는 건 내 스스로 하게 되죠.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수할 빈도도 덩달아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기법이 간단하면 어때요? 실수할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말 그대로 수익이 잘 나는 모델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수익이 잘 난다라는 것은 승률이 좋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특정 기법을 만들 때 일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는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모델, 이걸 대부분 원하세요. 근데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때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손실은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률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종목을 거래를 했을 때 7, 8종목을 이겨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2, 3%로 이기다가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좋은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아도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은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좋은 기법으로 제가 잘 맞춰 놓았습니다. 자, 또 얼마나 간단한지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필요하겠죠.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니까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같은 경우는 신청 주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호 포착일은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 왜 그러냐?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신호가 실제로 포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시작일 하루 만에, 즉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잡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포착일 이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캔들 있죠. 일본 캔들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주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들이 뭐예요? 다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기준대로 거래를 하는데 제한되겠죠. 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그냥 신호가 포착되죠. 그럼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건 추가 매집이 나오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선 잠깐 보류를 하는 겁니다. 잠깐 보류를 하고 있다가 추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손익비 이야기 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방법만 숙지해서 거래를 하시면 승률도 좀 좋으면서 손익비가 매우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만 가지고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그래서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갈게요.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예시 종목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시 종목은 말 그대로 예시 종목이잖아요. 주가 크게 올라간 주식 하나 끌어와가지고 기법 적용 딱 해요. 신호가 떴는지 안 떴는지.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 올라갔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의심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제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방송 나올 때마다 공략주 소개 드리거든요. 한 달치든 두 달치든 세 달치든 한번 방송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론 떨어져서 손절가로 먼저 간 종목들이 있겠죠. 하지만 승률이 조금 더 높으면서 실제로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렸었던 종목 3종목이나 또 리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예시 종목이랑 정말 일맥상통하게 비슷하게 갑니다.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올라가는 흐름들대로 항상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략주도 다 그렇게 증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예시 종목부터 리뷰 종목들까지 쭉 보시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또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도 설명드려볼게요.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차세대 핵심 기술인 양자 얽힘 광자를 기술 이전 체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12월 18일에 등장을 합니다. 자, 작년 연말 그 4분기 후반부터 올해 1분기 초반까지 양자 테마가 굉장히 셌죠. 이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한국첨단소재가 거의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거의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3배나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집 자금을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한번 보세요. 양자 얽힘 광재를 기술 이전을 체결한다. 뭐예요? 양측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고 공시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공시가 된 12월 18일에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속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포들이 저점에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때입니다. 12월 18일. 뉴스 나온 날이 요 날이에요.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3배 넘게 올라가게 되는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 달 전인 11월 12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요때 포착을 해줬어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죠. 왜?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입니다. 포착일로부터 한 3거래의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축소하면 뭐라고 했죠? 우선 보류. 추후에 거래량이 갑자기 12월 중순에 늘어납니다. 이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다. 손절 추세선 깨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죠? 얼만큼 올라갔어요? 포착일 종가로부터 390% 이상 올라갔고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뉴스 발생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전 그리고 신호 포착일 가운데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뉴스 발생일에 악재가 떠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죠. 마이너스 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손익비.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급등이 나오지만 떨어져 봤자 저 손절 추세선 지키면 손익비, 손실률은 낮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리 제가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공략주로 직접적으로 뭐 100% 이상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를 증명을 그렇게 드려도 기법을 직접 이용해 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 말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법 신청해 주신 분들, 스마트머니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 PDF 파일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기법 자료집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패턴 예시, 그리고 작동 원리, 그리고 퍼센테이지 승률까지 100페이지로 제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법 자료집들도 준비를 했어요. 요새 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률을 조금 높여드리고자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그 관점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자 자료집도 신청 주시면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특히 꼭 신청해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계감 속에서 거래 대금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만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종목들을 쫓아다니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나아질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포착하는 과정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해법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02-2188-8566번 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탑5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의 수익률인데요. 한화오션이 144%, 유라켈과 로보티즈 100% 넘는 수익률, HFR도 10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까지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에 추천을 받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 1차 목표가에는 도달이 안 됐는데 아주 약간 부족합니다. 4월 18일에 15,19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항상 드리는 쪽이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다. 5월에 전면 해제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동사 이야기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업사이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봤을 때 아직도 5월까지 봤을 때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 이 K-뷰티 쪽에 대한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 동사는 뭐 원료를 특히 또 잘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거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네.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그 이제 소비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그 스킨토너라든지 이런 쪽들을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거의 사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객 중에 거의 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거기서 거의 사서 가는. 지금 거의 해외에서 여행 트렌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가장 꼽히는 게 뭐냐면 두바이 초콜릿이나 네. 한국의 K-뷰티 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일에 포착이 됐거든요. 포착일 이전에는 뭐 그냥 중간중간 거래량이 있기도 했지만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다가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포착일 이후에 늘어나는 거래량을 항상 보는 겁니다. 이후에는 어때요?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세가 아직도 매집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매수 전이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음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18,000원을 가도 다 매도를 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차 목표가 거의 도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제시가 됐는데요. 18,000원까지 들고 계신 분도 홀딩해 보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4월 1일에 추천을 받은 종목인데 2차 목표가 35,000원 제시가 됐었고 33,000원 부근까지는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점 만들고 나서 밀렸다가 다시
다시 한번 고점 부근까지 터치를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 AI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퓨리오사 AI 모멘텀도 받아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상당한 부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책 모멘텀은 아직도 저는 한 달이 유효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정책 테마 쪽에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동사에 대한 특징을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었던 게 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그 수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조금 어떤 재무적으로 좀 안정화가 좀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흑자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동사가 흑자를 굉장히 좀 30억대 영업이익 흑자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LG 엑사원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수익 구간에 좀 돌입을 해서 이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 퓨리오사 AI와 LG 엑사원의 MPU 공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정책 테마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자. 스마트머니 신호가 3월 25일에 포착됐거든요. 그러니까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고 추세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착일 직후에 한 3, 4거래일이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4월 1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3연상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로 이런 건 제가 예시 종목뿐만 아니고 정말로 이런 3연상이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커다란 재료들이 나오기 전에 정말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좀 유라클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증명을 드렸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는 개인적으로 좀 지양해요. 왜냐면 정책이 이미 많이 노출이 됐고 정책 이슈가 많이 노출이 됐고 시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지양하지만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떨어져도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조금 나머지 물량 들고 35,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35,000원까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목표가 상향 없이 그냥 우선은 35,000원 우선은 35,000원 정도로 우선은 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유라클 3연상까지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우선은 35,000원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리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참 잘 나왔습니다. 이번 연도가 더 좋은 실적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0만 원보다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10만 원보다 사실 상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왜냐면 장기간 봐도 네. 너무 좋다라고 봐서 네. 12만 원까지 그럼 아예 최종 목표가를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했어요. 제가 12월 26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이 슈퍼사이클이 한 분기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2분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사실 저는 충분히 연말까지 봤을 때 지금보다 주가 레벨이 월등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뿐만 아니고 지금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재료들,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도 정말 너무 많아서 다 나열을 하지도 못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12월 23일에 포착됐죠.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서 12월 26일에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안 네. 밀리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실적 기대감이 뿜뿜한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10만 원이라는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해 주셨지만 한 단계 올려주셨습니다. 12만 원까지 상향이 됐으니까요. 조선 종목들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오션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익 봉투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탈플라스틱 부분에서 확장을 시켜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집중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종목 한 가지 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아실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SK 이터닉스입니다. 네, 사실 작년에 이 종목이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아무래도 태양광 쪽도 있지만 풍력 관련된 쪽도 있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ESS
쪽에서 오히려 업사이드 요소가 장기간 크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 D&D 쪽에서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딱 띄어서 상장을 네. 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하면 사실 저는 이 종목 먼저 항상 생각이 나는데 한번 하나씩 준비한 내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매출액 영업이익은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ESS 사업 쪽에서도 매출액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는 일단 실적 업사이드 요소는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이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REC 제도를 조금 폐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도 있었죠. 3월에도 2월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발전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하나의 또 매수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정책 테마 뉴스죠.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기후환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연료전지 사업 부분에서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연료전지 사업은 또 높은 에너지 효율 친환경 바탕을 미래로 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사실상 실적이 잘 나오는 재생에너지 기업이라서 정책 쪽 수요가 나왔을 때도 가장 더 세게 올라갈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실 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이 포인트인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 SK 가스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그리드플렉스죠. 이거를 통해서 미국 텍사스 남부 지역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ESS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가동했다. 근데 이게 1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인데 ESS 시장의 어떤 최대 규모의 중심으로 꼽히는 게 미국이고요.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술력이 증명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도 평가를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이쪽에서 시장 확장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글로벌 ESS 누계의 설치 용량을 한번 우리가 컨센서스로 쭉 보게 되면은 급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조금 잘 나와주는 편에서 ESS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제가 옆에다가 잠시 조금 캡처를 해놨었던 발췌를 해온 이런 어떤 매출, 영업이익 컨센서스들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4천억 대인데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 성장폭이 정말로 실제로 달성이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주가 위치가 2배 이상 올라가도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저평가임과 동시에 정책주다. 요거를 좀 주요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오고 바로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다가 오늘부터 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유의미한 흐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19,000원인데 당연히 도달하더라도 한 10% 정도, 20% 정도만 매도하고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 1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신호 뜨고 나서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유의미한 거래량이 포착된 종목이니까요. 내일쯤 한번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우선은 제시가 됐는데 이게 터치가 나오더라도 전략 매도 의견 아니고요. 조금 더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14,000원 제시됐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거래대금은 메말라 있고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내 종목은 언제쯤 오를까 답답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일수록 기준과 원칙을 체크해보기에 참 좋은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힘드시다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박성재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